네. 자, 이번에는 보국전자의 에어젯 BLDC 서큘레이터입니다. 네. 이 강하고 거친 바람이 나오는 서큘레이터가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바람을 보내는 보국전자 서큘레이터입니다. BLDC 모터와 14엽의 날개를 활용해서 8단계로 세밀하게 풍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강한 바람과 부드러운 바람을 상황과 취향에 알맞게 모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음 설계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고효율 BLDC 모터는 진동 및 소음이 적고 소비 전력이 낮아서 경제적이기까지 합니다. 나선 모양의 전면 그릴로 바람 기둥을 만들어 보냅니다. 강력한 송풍 능력으로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서 공기의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상하 좌우 자동 입체 회전을 설정하면 더욱 효율적인 공기 순환으로 빠르게 실내 온도를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8월에도 김용민닷컴 무료 배송 이벤트가 계속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서큘레이터는 물론이고 1,900원 닭가슴살 한 팩을 주문하셔도 배송비는 전혀 영원입니다.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예. 네. 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모두 힘내시도록 김용민닷컴이 응원하겠습니다. BLDC 서큘레이터 BKF3014DCB 129,000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멋있게 오. 생겼어요. 그래요? 디자인이 검은색. 예쁘네요. 이게 정말 에어컨이랑 이걸 같이 틀어야 아, 냉방비가 그렇죠. 훨씬 네. 절감되고 맞아요. 네. 진짜 시원하거든요. 이게 지금 옆에 있는데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네, 돌아가는 잘 소리가. 예. 한 8단계로 조절이 되면은 아기부터 열받는 엄마까지. 그리고 저 리모컨이 되게 편리해요. 저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엄청 다르죠? 없을 야. 때는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저게 있으면 이렇게 그쵸. 맞아요. 네. 이 5단계까지 왔는데도 네.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리네요. 그러네요. 네. 네. 이게 선풍기랑은 진짜 확실히 서큘레이터는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네. 과학적이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 또 모드를 보면은 무주 구천동 모드가 있고 정말요? 설악산 만들어내신 거 아니죠? 천동 모드? 만들어낸 얘기지. 만들어낸 얘기지. 아, 나 너무 믿는 거야. 예, 그래요. 김용민이라는 사람을 너무 믿는 너무 거야. 믿으시네. 어떡해. 그 불연계곡 버전도 하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느 버전이 좋으신데요? 아, 저는 무주구천. 아, 네. 네, 그쪽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보국전자의 에어젯 BLDC 서큘레이터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네. 다음 주제는 뭐죠? 네. 또 줄리? 줄리 아니고요. 네. 오늘 김용건 씨 얘기를 좀. 김용건. 네. 가장 핫하신 분입니다. 네. 제가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네. 이 주제를 가져왔는데. 저 너무 쓰레기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팩트를 잘 네. 전달해 주시면. 지난 24일에 배우 김용건 씨를 서초경찰서에 어떤 여성이 고소를 했습니다. 범죄의 혐의는 뭐냐면 낙태 강요 미수죄. 그러니까 낙태를 강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라는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최근에 조사를 마쳤는데 김용건 씨가 이제 언론에다가 8월 2일인가 입장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는데 이분들이 2008년에 만났대요. 김용건 씨가 그 당시에 63세 그리고 고소인의 나이가 24살. 그러니까 두 사람이 39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대박. 드라마 종영 파티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대단하다. 이분이 이제 13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여자친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동거를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초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건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연인 거예요? 관계가 아니라 가끔 집에 들러서 뭐 맛있는 것도 같이 시켜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게 뭐 어떤 거를 설명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게 지금 김용건 모르겠더라고요. 씨가 입장문에서 밝힌 내용이죠. 네. 아저씨예요? 아니면 뭐 선생님이에요? 그냥 뭐 좋은 오빠예요. 근데 드라마 오빠라고 종영 하기엔 파티라고 너무- 하면 제 생각에는 전혀 오빠가 관련 불렀겠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드라마 종영 파티에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안 어떤 가봐서 모르는데. 스텝에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관계자. 업계에 계신 분이니까 김용건 씨 정도 되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씀하셨고 13년 동안 네. 잘 지냈는데 올해 초에 아이가 생겼다. 우와. 그런데 요는 이 여성한테 김용건 씨가 아이를 기를 수 없으니까 낙태를 하라고 강요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랬는데 김용건 씨가 이제 아들이 둘이나 있잖아요. 네. 두 사람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들을 고려해서 본인은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 여성이. 그래서 그러면 아이를 낳고 그 뒤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 네. 고소는 그 앞에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김용건 씨가 이제 추가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낙태는 안 돼 있는 거고 지금 아기를 아이가 임신한 임신한 상태예요.
이 입장문이 발표되고 나서 네. 이 고소한 분은 이 내용이 조금 다르다. 네. 아이를 낳을 거면 양육비는 포기해야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분쟁이 네. 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대목이 뭐냐면 네. 그러면 그 여성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사람의 아이를 왜 낳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섣부르게 주장을 하자면 네. 혹시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외자인 거잖아요, 현재. 네. 그런데 원래 김용건 씨의 아들인 두 사람과 똑같이 1대1의 비율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상속을. 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반드시 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낙태를 강요했다라고 하는 죄로 지금 고소가 된 상황이어서 네. 실제로 이제 만약에 서류 안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서 얼마든지 엄마가 혼자서 진행을 할 수 있다. 근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김용건 씨한테 이런 일이, 그리고 게다가 그때 황신혜 씨랑 썸 타는 프로그램을 하고 황신혜? 있었어요. 황신혜 씨요? 네, 황신혜 씨랑. 아.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잘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보도에 나. 거기도 사실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 있는 집에 가끔 들렀고 식사를 배달시켜주기도 하는 등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좋은 관계였다. 그러다가 지난 4월에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본인 이제 1을 넘으셨잖아요. 본인의 나이, 그다음에 양육 능력, 그리고 심지어 두 아들이 배우로 활동하니까 사회적인 시선을 생각해서 무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성이. 그건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연락을 차단했고 어느 날 보니까 고소를 했더라. 이렇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고소했어요? 그 여성이 김용건 씨를 고소한 거예요. 아, 그 연락을 끊은 사람도 여성이고. 여성이고. 네. 예. 근데 양쪽의 변호사님들이 제가 한 번씩은 통화해 본 적이 있는 변호사님이어가지고 이제 한 분은 저랑 같이 방송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김용건 씨를 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할 말은 많지만 아이가 뱃속에 있으니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 여성 쪽 변호사님은 예전에 제 기억에 김현중 씨 네. 네, 그때 변호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이 여성을 대리해서 변호했던 변호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입장문 발표한 게 김용건 씨가 얘기한 게 신뢰와 차이가 있다.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우선 두 사람 다 성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관계 자체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 관계에서 뭐 강제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합의된 성관계고 두 사람이 또 성인이고. 그런데 이제 잘못된 거는 콘돔을 쓰지 않았다는 거. 이게 우선 첫 번째 잘못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여자분이 지금 이 시대와 좀 맞물린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이런 거를 좀 밝혀도 예전 같으면 좀 이걸 숨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누군가는 내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는 시대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그게 억울하니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김용건 씨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 사람이 소송까지 진행해 가면서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을 했을까 혹시 왜냐면 관계된 성관계고 이렇게 깊은 뭐 연인 관계가 아니라 아이가 생겨버린 건데 지금 네. 이 팩트로만 봤을 때는 네. 그러면 두 사람이 오랜 연인 관계에 원하던 아이가 생긴 건 아니니까 사실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근데 김용건 씨의 어떤 유명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소송에 있어서는. 글쎄, 저는 그건 잘 부분도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 상황에서 지금 엉뚱한 여성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티즌 수사대가 신상을 털었는데 엉뚱한 사람을 털은 거예요. 누구요? 그러니까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예요? 네, 30대 여성이 누군지를 찾으려고 찾았는데 본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큰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김용건 씨를 고소한 여성이 돼서 이제 온갖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는 했대요. 근데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 피해가 사라지냐고요. 그리고 그쵸. 이런 거 댓글 달거나 하는 사람 되게 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얼굴을 봤대요.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서.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떡해. 그래서 김용건 씨는 배우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이 여성은 관계도 없고 지켜줘야지. 본인도 아닌데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2차 가해를 하지 말아달라.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억울하겠네요. 네, 이런 게 2차 가해죠. 억울한 진짜 사람이. 진실로 2차 가해죠. 이거 본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정말 당황스럽겠어요. 네. 아 그래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39살 차이? 네. 네.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차이 가면은 뭐 그는 차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네.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보진 않지만은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굉장히 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양쪽에 그러니까 부모와 상관없이 태어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왜 예능 같은데도 아이들이 다 등장을 했다가 부모가 문제가 되면 그 아이가 진짜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특히나 이제 김영건 씨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다 배우다 보니까 아들들이 근데 아들들이 양해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번 상황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정말 영화 같은 사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헐리우드 스타일이네요. 예전에는 외신 기사로만 봤던 일인데. 그러니까 왜 보통 왜 외국의 남자 배우들 중에 나이가 되게 많은데 엄청 젊은 여성이랑 뭐 디카프리오가 그렇게 20대만 좋아한다고. 아니 뭐 조지 클루니도 여자친구가 30대인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사실 많아요. 그게 연예인이 아닐 뿐이지. 네. 20대인데 막 60대, 70대 제 주변에도 분이랑 있긴 있어요. 네, 연인 관계거나 네. 이렇게 남자 배우들일수록 그럴 확률은 높아요. 전 뭐 마력이 있나 봐. 마성의 그러니까 어떤 뭐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매력이 있는 분이고 재력도 매력이. 있고 하시니까 또 뭐 그런 정자도 진짜 건강한가 봐요. 어떻게 73살인데 수정이 되려면 정자가 진짜 헤엄쳐가지고 남자를 만나려면 힘이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아니 그 일상으로 이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멘트가 가능한 사람이 아니 우리가 저는 아, 그게 진짜 오이의 대박이다. 10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73까지는 콘돔을 꼭 써야겠다. 이게 정자가 건강하고 또 네. 자궁이 건강하면은 충분히 임신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오이대 씨, 에? 제가 애가 셋인데 네. 8번. 8번 만에 셋을 한 거예요? 난 뭐 그렇게 그래서 본인 정자 어필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다고? 김영건 씨를 따라갈 수가 없어. 73살 돼서 말씀하세요. 윤건이 형이 내 형이야. 이름도 그러네. 돌림자를 같이 쓰시네요. 77살에 뵙는 걸로. 그래. 부디 아이에게 행복한 방향으로 잘 결정이 그러니까요. 됐으면 아이가 좋겠어요.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축복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엄마가 낳기로 선택했다면 그러면 이제 온 우주가 도와서 이 아이를 키워야죠. 이게 나는 좀 뭐랄까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많은 뭐가 이야기들이 있었을 있겠죠. 거예요. 맞아요. 기왕이면 좀 잘 마무리돼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원만하게 네.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갈등 상황까지 가서 결국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적으로 어떤 그런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나중에 꼭 태어나가지고 아빠 어디가 이런 거 김영건 씨가 촬영하고 애기랑 같이 이렇게 좀 행복한 모습 보여주면은 또 훈훈하게 마무리될 수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들의 마음이니까요. 이 여자가 진짜 아이를 너무 낳고 싶고 사랑한다면 낳아도 되는 거지만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건 아이를 위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두 분이 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아이 가졌을 때 상처받은 말은 평생 가는 법인데 초능력이 발휘되죠. 기억력이 초능력으로. 절대 잊어버려지지 않거든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가 유명 인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생활도 보호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건 전혀 다른 사안인데 네. 이럴 수도 있습니까? 뭐요? 이 남자하고 뭐 혼인 관계, 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아이는 갖고 싶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지금 여성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아요. 결혼 제도 안에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아이를 엄마는 키우는 건 충분히 내가 그 사유리 씨처럼 그러겠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싶진 않다. 예, 그런 맞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유리 씨는 이제 정자를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네. 근데 어떤 남자가 괜찮아. 그 남자하고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고 싶어. 네. 그러나 이 남자하고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싶진 않아. 유지하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이게 있지 지금 않을까요? 뭐 둘의 어떤 합의된 맞아요. 내용이 먼저 앞서야 될 거고 제도적으로는 근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혀 없는 안 되는 상태예요. 거죠. 그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고해 바다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는. 왜냐하면 부를 때도 한부모 가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는 건 차별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름이 있다는 그러니까 건.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왜냐하면 남편으로보다 저런 아빠였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 결혼을 조언할 때 결혼을 할 거면 나랑 같이 사는 남편이 아니라 내가 낳은 새끼의 아빠여도 무방한 사람이어야 한다. 아빠이면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네. 나랑 같이 사는 게 아무리 좋아도.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근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는 충분히. 이제 법과 제도가 좀 더 자유로운 어떤 결혼 제도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잖아요. 굉장히. 네. 동거만 하고도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기본권을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법과 제도가 가지 않을까. 근데 남성이 동의를 해줄까가 문제이기는 해요. 그쵸. 나중에 딴 나중에 소리 이제 할 딴 수 소리 있으니까. 할까봐. 네. 네. 그러니까 남성들이 동의를 안 해줄 가능성도 있고 쉽지 않은 문제긴 해요. 결혼을 하기 전과 이후에 여자의 삶이 얼마나 많이 근데 어떤 남자랑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그렇지. 완전 그래요? 달라지는 거예요. 공주를 살 수도 있고 정답이네요. 무수리로 살 수도 네. 있고. 네. 맞아. 저는 결혼하고 완전 180도 바뀌었거든요. 뭐가요? 어떤 우선 성격이 완전 바뀌었어요. 저는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되게 폐쇄적인 사람이었는데 믿어지지 너무- 믿어지지 엣지가 않아요? 있는 엣지가 있는 믿어지지 않죠. 저는 진짜 외길 가수에게 한 길만 받고 약간 연예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노래가 하고 싶은 거니까. 세상에 되게 관심도 없었고 그냥 나는 내 노래가 좋아. 약간 이런 되게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근데 남편을 만나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해서 엄청 뾰족한 가시들이 되게 잘 마모가 돼서 동글동글해지고 동글동글해지죠. 네, 긍정적인 몸도 변화네. 동글동글 마음도 동글동글. 결혼 몇 년 차시죠? 저 7년 차요. 아기 낳고는 완전 더 바뀌고.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이거 질문을 던진 이유가 결혼 이전과 이후의 삶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있죠. 예, 그래서 이 어떤 뭐 완충지대로서 네. 애만 낳고 그 사실혼 관계는 맺고 싶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근데 사실 저는 결혼 전후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한 남자가 같이 돌아다니는 거 외에는 원래 없었던 남자가 갑자기 돌아다니는 처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계속 동선이 부딪히고 혼자 오래 살다가 그거엔 달라진 게 없었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 전 천지개벽했잖아요.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결혼보다는 출산이 최소한 저의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치관의 변화도 줬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사실은 미혼인 여성들이 선택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본인에 대한 이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결혼은 하는데 반려동물을 네. 키우는 걸로.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다. 맞아요. 네. 포기해야 될 게 많아지잖아요. 우선 네. 현실적으로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 애를 또 키워야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야 반대로 제가 기쁨도 출산하고 진짜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치솟아가지고 맞아요. 그전엔 진짜 아무런 관심이 없었거든요. 세상사에도.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어려운 사람,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 또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오늘 그래서 그 얘기 준비하신 거예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제가 또 제디가 엄청 흘렸어요, 장애우들에게 저희도. 관심이 많아요. 제 동생이 또 특수학교 교사기도 하고 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동생이 제가 TV 보면서 아직도 생각나는데 이게 장애인들이 나오는 TV였는데 저도 모르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파서 어떡해 그랬는데 제 뒤에서 제 동생이 베개로 제 머리를 탁 치더니 저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다. 아프다라는 거는 고칠 수가 있는 거지만 저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갖고 태어났으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나올 수 없고 그들의 삶이 있다.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았는데 최근에 이런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 네, 엄마들의 특수학교 설립 투쟁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 그 강서구 학교. 네, 네, 무릎 꿇고 강서구. 사진학교 5년 있잖아요. 전인가요? 4년 울면서 나를 밟고 가라고 엄마들 네, 이 사건을 학교 가는 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상영 금지 가처분 위기를 그것도 맞았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난 4년간 장애인 학부모 및 장애인 부모 연대를 취재해 왔는데 코로나 시대에도 2만 5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흥행을 하고 있었어요. 입소문을 타면서. 그런데 이제 A씨가 등장합니다. 이 A씨는 당시 그 다큐멘터리에서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비대위 단체를 반대하는 이 A씨가 단독으로 개인으로서 소송을 걸은 거예요. 이 영화 상영 상영 금지해달라. 못하게 그래서 이 사람은 특정 집단을 비난하기 위해 만든 영화가 아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장면이 그렇게 소비되지도 않았고 이 A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다 이렇게 모자이크 같은 거 처리했어요?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교 가는 길에 등장하는 비대위 소속 강서구 지역 주민은 모두 모자이크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영 가처분 금지 신청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거 상황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니요, 이제 받아들여지진 소송을 않았어요. 해야 되는데 네. 이거예요. 거기가 한방병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서진학교를 넣을 거냐 이렇게 막 싸웠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허중거리 뭐 이런 거 네,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한방병원 들어오는 게 일자리 창출에 좋을 거다라고 이분은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예요. 나는 뭐 이 특수학교를 반대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지역에 더 나은 선택을 한 거다. 근데 마치 내가 뭐 이 나쁜 학교를 사람인 것처럼. 나왔다. 그래서 그 억울한 지점이 있고 이게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이 영화에 대한 가처분 가처분. 모자이크까지 했는데? 했는데. 네. 모자이크 됐는데 무슨 초상권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지역 이기주의에 물든 나쁜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감독한테 계속 빼달라고 했는데 안 빼줬다. 근데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뭐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죠. 그건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근데 이렇게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것이 지역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막 무릎을 꿇어야 될 만큼 그렇게 제가 그 비난받을 무릎 꿇은 일인가요? 장면을 보고서 아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는 죄인이구나. 저 진짜 너무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충격받았거든요.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와. 실제로 이 장애인 학교가 들어와서 집값이 떨어진 사례는 없답니다. 폭등했다고 없어요. 해요. 그런 적이 없다고 없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서는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이냐, 그러니까 네. 살기 좋은 지역이라를 따질 때 이런 장애인 시설이 얼마나 많이 갖춰져 있느냐를 따져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사실 같아요.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언덕 없고 뭐 계단 없고 하는 식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따져보면 오히려 살기 좋은 곳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집값이 더 오른다는 거예요. 이 지역도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방병원보다 훨씬 더 좋은 이미지와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나는 님비가 아니다. 나는 지역 이기주의 뭐 한 거 아니다라고 네. 하시는데 허준 선생님이 누워있다 뻘떡 일어나서 특수학교 차리라고 하지 한방병원 차리라고 하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저는 소리예요. 아이들에게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장애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다 더불어 가는 사회이고 이들도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면 우리 삶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인큐베이터에 잠깐 있어가지고 그런 대학병원을 잠시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런 대학병원의 소아과는 중증 장애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와요. 이만한 산소통을 달고 맞아요. 거의 구동이 힘든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저희 아들이 너무 놀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다르니까. 다르니까. 악당같이 생겼어. 막 그때 막 2살, 3살이니까 모르니까. 근데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아 이런 다리가 한쪽이 없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말할 때 이렇게 입이 삐뚤어지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노출시키고 사회 공동체로서 인정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지 이거를 소외시키고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집값이 떨어져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장애라는 게 자기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단정 짓는 맞아요. 근데 심지어 여기 무릎 꿇은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이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저 그러니까 이 무릎 꿇은 엄마들은 본인들을 큰 엄마라고 부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서진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의 엄마는 작은 엄마라고 불러요. 큰 엄마는 성인 자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성인 자녀가 있는 엄마들을 큰 엄마. 작은 엄마들은 아직까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엄마를 작은 엄마로 부르는데 그럼 왜 몸을 던져서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냐. 그러니까. 심지어 남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무릎 꿇은 걸. 만약 우리 남편이 알았다면 난리가 났을 거다. 근데 나는 이미 굳은 살이 박혀서 견딜 수 있지만 작은 엄마들이 만약에 그 일을 겪었다면 분명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아이들이 어쨌든 섞여서 사는 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볼링장 혹은 이렇게 춤추는데 이런 데를 한 달에 한 번 섭외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논대 엄마들이. 그런데 처음에는 그 무도장 사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장면을 이렇게 익숙치 않으니까. 그쵸. 근데 지금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춤추며 노는 아이들이 걔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무도장에 와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아이들은 걔들밖에 없어서 걔들 우리한테 최고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이 친구들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겪어보니까 그 사장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볼링장 사장님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오윤혜 씨가 말한 것처럼 그런 대목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 엄마들이 너무 놀라웠던 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딪혀서 깨주는 수밖에. 그러지 않으면 뒤에 아이들이 그 길을 똑같이 자기 아이들처럼 가야 되니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저는 그 부분을 보고 무도장 사장님이 너무 좋아한다고. 이 아이들이 최고의 손님이라고. 제가 예전에 뮤지컬 했을 때 손님으로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가진 아이와 엄마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뮤지컬 공연도 했었지만 공연을 쉬는 날에는 티켓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 공연을 또 보러 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티켓이랑 편지를 써서 내가 언제 공연하니까 그때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 인연으로 그 친구랑 이제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됐는데 되게 힘들게 밥을 먹게 됐었어요. 식당에서 만나서. 그게 벌써 10여 년 전이죠. 종로에서 이제 그 친구랑 밥을 먹는데 저도 시각장애인 친구와는 밥을 처음 먹어보니까 막 다 해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언니 괜찮아요 하면서 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길을 나와서 걷는데 제가 그때 정말 안 좋았던 기억이 종로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웨이터들이라고 해야 돼요. 삐끼들이 진짜 많았어요. WT 뭐 네, 막 삐끼들 막 그 종로에 나이트가 너무 많으니까 종로에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삐끼들이 막 이걸 찌라시 던지고 막 지나가면 손목 잡고 막 데려가고 막 이러는데 그때가 한 6, 7시쯤이니까 이제 삐끼들이 약간 이제 발동 걸릴 시기인데 저랑 그 친구가 이렇게 걸어갔는데 뒷모습을 보고 젊은 여성이니까 손목을 잡고 이제 데려가려다가 제 친구, 시각장애인 친구를 보고 재수없어 이러더니 가는 거야. 제가 거기다 대놓고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제가 거기서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그 웨이터랑 삐끼랑.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 친구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더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나중에 언니 이런 상황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꾸를 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 인식이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건 아니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부터 인식을 바꿔줘야 걔네들이 성인이 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될 텐데 그러려면 엄마들부터 장애우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제대로 잘 심어줘야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날 일이 잘 없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갈수록 만날 일이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학교에 한두 명 특수학급이 있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출근길에 만날 수 있습니까? 출근길에 휠체어 타고 버스 타러 나왔다가는 쌍욕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들 출근 시간에 왜 이동권 투쟁하고 난리야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때 막 쌍욕하고 사다리 목에 걸고 막 이랬던 그 모든 장면들을 다 막 욕하면서 봤거든요. 출근길에 이러지만 그분들도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랑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똑같은 버스를 타고 같이 출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그게 맞는 거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상 버스라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일이 없어지면 진짜 슬픈 거예요. 만날 일이 많아져야 돼요. 같은 직장에서도 그런 분들을 봐야 되고 슈퍼에 가서도 그런 분들을 봐야 되고 차에서 타면은 비일비재하게 만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신유빈 선수랑 붙었던 그 폴란드 한쪽 팔 없는 탁구 선수 진짜 기억나세요? 대박이에요. 엄청 잘해. 그래서 그분이 막 짜증내는 거예요. 기자들이 한쪽 팔이 없는데 탁구를 어떻게 치냐고. 그것도 세상에 전 세계에서 탁구 제일 잘 치는 사람들이 오는 올림픽에서 그랬더니 나 그 질문 너무 지겹다고. 나는 오는 공을 받을 뿐이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신유빈 선수가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삐약이라고 부를 정도로. 근데 그 친구가 그 선수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을까. 이분이 이제 패럴림픽에 나가다가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올림픽에 나온 거잖아요. 대박. 심지어는 거기까지 올라갈 정도의 실력이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저래야 된다. 저래야 맞아요. 우리가 많은 걸 알았어. 그래 그 순간 올림픽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가 맨날 그 몸이 불편한 어떤 유명인을 보면서 막 감명을 얻잖아요. 제가 막 그런 걸 보면서 감명을 얻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누구에게 욕을 먹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감명을 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맞아. 저는 그냥 저 자체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저 사람 보면서 뭐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 자체도 어쩌면 우리들이 맞아요. 아직 덜 자라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저도 뭐 들으면서 그래 그냥 우리랑 조금 다른 사람 다르게 생긴 사람. 맞아요. 저 예전에 완전 그 버스를 내렸는데 이제 시각장애인 분이 또 저한테 8번 출구에 방향이 어딘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지랖이 그때 너무 커가지고 이제 팔짱을 끼고 8번 출구 앞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딱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냥 방향만 알려드려요. 이게 너무 과하면 이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자기를 거예요, 동정한다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오른쪽 방향 3걸음 정도만 가시면 돼요. 이 정도가 이분들한테도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 알려주듯이. 그래서 한 번 또 배웠어요. 너무 오지랖을 떨지 말자. 그러니까 오윤혜 씨처럼 겪어봐야 우리도 아는 거예요. 맞아요. 그분들이 맞아요. 불편하시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제가
학교 선생님 하는 친구가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키워봤대요. 얘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아이가 이제 성장 속도가 남들과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밖에 서서 창문을 이렇게 서가지고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갑자기 비가 오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상황이 오니까 네. 이 친구가 되게 당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학교 선생님인데 본인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자기 아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같이 수업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얘는 비가 오면 그렇게 운동장에 뛰어나가가지고 비가 온다고. 네. 근데 그걸 좀 지켜봐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청소하시는 어머님이 오늘도 누구누구가 오늘 밖에서 뛰어다녀서 이제 여기 복도에다가 이제 그럼 또 어머님 청소하셔야 되니까. 아, 어지럽혔다. 네, 그래서 6학년 때까지는 학교에 같이 있었는데 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인 제 친구가 아들을 같은 학교에서 수업하게 하는 것도 그렇게 마음을 졸인다면 보통의 엄마들이 아이들과 섞여서 수업을 할 수 있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본인이 그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본권이잖아요. 네, 교육받는. 그럼요. 계단 하나 없애는 게 그분들한테는 생존이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 그렇죠. 생존. 우리 우리는 불편한 유모차 거지만. 끌어보면서 알았어요. 아, 알잖아요. 와, 그때 그분들이 이 장애인 그 투쟁이 없었으면 이 엘리베이터 안 생겼으면 난 도대체 어떻게 맞아요. 살았을까? 아, 전 지하철에 그 유모차를 어떻게 들고 갈 수도 없고. 맞아. 나이 많아서 애를 낳아가지고 허리도 아픈데 남편하고 둘이서 애를 좀 무거워요, 좀 못하니까. 그랬던 아까 나는 그냥 잠시 일시적인 거지만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생존이잖아요. 출퇴근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애쓰셔서 사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더 많이 덕을 맞아요. 보고 있어요. 맞아요. 다리 불편하신 분, 짐이 많으신 분, 뭐 아이를 가진 사람 다 그분들이 투쟁으로 이뤄낸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네. 다 우리도 빚이 있구나. 네. 맞습니다. 더 인식이 바뀌고 더 더불어 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다큐멘터리 자체가 상영 금지 처분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참 어디까지 갔다 어디까지 왔나. 그러니까 줄리에서 시작해서 이제 서진학교까지 인식- 갔다 네. 왔어요. 네. 하여튼 정말 이 사회가 생명에 대한 그런 존엄함을 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고. 좀 네. 천천히 가도. 네, 그렇죠.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 다음 대선에는 그래서 인간을 좀 존중하는. 제대로 이해하는.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저기 부정식품 먹어도 된다. 뭐 이딴 소리. 정말 제가 휴가 좀 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그 얘기 듣는 순간 전 이분이 떠올랐어요. 왜요? 부전번에 120시간에도 그렇게 불 뿜었는데 저거 들었으면 불이 우리 나왔을 나같이 때 용이 가난한 됐겠다. 애들은 네. 안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을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미치겠다, 거예요. 지금 아무리 없는 사람도 유기농 과일 먹이고 싶어서 엄마들이 그러니까 아껴가지고 아껴서 그 과일 사줍니다. 사주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그 질 좋은 과일을 모든 사람이 먹게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사람이 있는데. 있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그냥 그 학급의 음식은 학급의 인간들이 먹어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여기서 정말 다시. 차이를 느꼈어요. 무슨 인도의 카이스트 계급 사회로 돌아가는 카이스트가 카이스트 우리나라에 있는 거. 카이스트도 계급입니다. 계급이에요. 네, 계급. 계급이죠. 아, 네. 맞아요. 카스트로. 네. 아. 카스트 안 제도처럼. 되는 오늘 거냐? 어떻게 좀 조용히 넘어가나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대미를 잡기까지 있어. 예. 카스트 제도입니다. 이런 것만 좋아하시네요. 둘이 둘이 너무 역시. 좋아해요.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방수입니다. 통쾌하신 거죠? 너무 오늘 좀 이런 수려한 콘텐츠. 멘트를 날려가지고 무슨 수려해요. 좀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노인혜 씨가 이러면 안 되는데 페이스가 너무 좀 이상해졌다 싶었는데 오늘 아주 마지막에 대미를 카이스트 장식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정말 부정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불량식품 아닙니까? 부정식품 안에 불량식품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박근혜 씨가 지난 대선 때 4대 사회학으로 해서 그 안에 불량식품을 맞아요. 넣었어. 있었어요. 예. 이야, 너무 좀 불량식품도 척결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좀 소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게 또 우리 어머니들한테 굉장히 먹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그렇지. 공공과 국가가 그런 불량식품을 철저하게 마크를 해주고 차단을 해준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핵심적인 네. 민생 과제다. 해서 불량식품이 절대 없는 사회, 유통되지 않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부정식품을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뭐 유통기한이 조금 남은 그 음식을 말하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 유통기한이 남으면 그게 어떻게 부정 음식입니까? 그건 정상식품이죠. 정상식품. 말도 안 되는 아유. 얘기예요. 수습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임기응변 능력도 없네요. 이분이 네.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큰지 본인이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정말 그 철학이 짧고 또 어떤 보도를 보니까 네. 부정식품과 관련해서 경제학자가 프리드만? 언급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용은 언급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 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것 중에 복지를 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대요. 경제학자니까. 네.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프리드먼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프리드먼 전공자들이 많이 윤희숙 의원이 그런 얘기 했 너무 공부한 티를 많이 내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제 주변에도 굉장히 보수를 지지하던 분이 있었거든요. 극보수. 근데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윤석열 걔는 안 되겠더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야당에서도. 계속 이게 뭐 이렇게 입만 열면은 이런 핵폭탄급 사실 줄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은 본인한테도 문제가 철저하게 검증을 네. 그래요. 맨날 그 사람을 털고 그러기나 했던 사람이 뭐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 애원을 알겠어요. 뭐 굉장히 위하는 척하는데 아니 자기가 그동안 공직자로서 살아온 인생 속에서 대학 다닐 때부터 고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네.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 이들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윤석열 씨가. 책으로나 만났겠죠. 아니죠. 검사로서 주로 범죄자의 모습으로 범죄자로 대했던 거야. 빼먹고. 그러니까 이들은 하등 국민이다. 잠재적 범죄자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권리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피의자로 인식하고 그렇게 박대를 해왔던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참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질 카이스트 것이다. 제도 부활합니다. 진짜. 카이스트 여러분 제도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하세요. 알겠습니다. 오윤혜 씨 최고입니다. 네.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습니다. 카이스트 계급도 있고 SNU 계급도 있고. 네, 참 SNU 문제가 계급. 많습니다. 그거 많죠. 네. 네.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실수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이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특별히 정치인들은 본인의 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오늘 다양한 얘기 역시 4개가 다 차야 돼요. 알찼습니다. 알찼어요 오늘. 네. 너무 알찼어요. 네,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 그리고 오윤혜 씨의 멋진 얘기. 아. 우리 노래 언제 한번 들어볼 그러니까요. 수 있는지. 네. 네. 시간은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보세요.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코로나가 풀리면 좀 한번 피크닉을 한번 나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이러스 보고 빨리 좀 가라 그러세요. 네, 진짜 얘 알겠습니다. 때문에 제가 한번 정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맘스시사 함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길